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 BJT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는 다이오드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습니다. 비선형 소자였고, 그 다이오드의 온오프 기능, 스위치 같은 그 기능 때문에 여러 가지 회로가 구성이 되고, 그 응용이 상당히 많았죠. BJT는 더 합니다,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자회로를 배운다는 것은 사실 이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와 그죠? 그것들을 활용한 회로를 해석하고 설계하는 그런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자회로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림을 먼저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시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 BJT 소자를 한 2개 정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지금 밑에 무슨 기능을 하는 회로인지는 아직 보이진 않지만 여기 보면 이제 BJT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이 BJT, 그렇죠? 이 소자의 동작 원리를 먼저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회로 안에서 얘가 이제 회로에 들어가 있을 때 이 회로 전체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그렇죠? 이제 그런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바이폴러 접합 트랜지스터를 보시면은 몇 가지 그냥 특징만 좀 보고 이번 시간에 그냥 간단한 소개로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단자가 3개예요. 그래서 얘는 3단자 소자다. 여러분, 이 3단자 소자라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소자들을 보면 발이 2개밖에 없었어요. 2단자 소자죠. 그렇죠? 이게 저항이 될 수도 있고 뭐 인덕터가 될 수도 있고 다이오드가 될 수도 있고 2단자 소자예요. 2단자 소자라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동생이 이게 어떻게 동작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전압을 인가하면 어떤 전류가 흘러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된다고요. 1V를 걸면 2A가 흐르고 3V를 보면 2.5A가 흐르고 하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소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3단자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좀 복잡해지죠. 왜? 이게 발이 3개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지금 발이 이렇게 3개거든요. 그럼 내가 이거를 E, 그 다음에 여긴 B, C라고 단자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이 단자가 전기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니?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전압을 인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이상이에요. 전압을 이렇게 인가할 수 있죠? 그죠? 전압을 이렇게, 건전지를 이렇게 연결해 보고 여기에 어떤 전류가 흐르는지를 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압을 인가하고 여기에 어떤 전류가 흐르는지 볼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전압을 인가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지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단자 소자라는 것의 의미는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경우의 수별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참 다 간단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단자 소자인 이 트랜지스터의 동작 원리를 알고 싶으면 예? 야, 여기하고 여기에 전압을 가했더니 여긴 전류가 얼마나 흘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여기 파란 것처럼 이렇게 전압을 인가했더니 여기 또 어떻게 전류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동작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우의 수별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BJT가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이 소재를 이해할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좀 알고 들어가자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트랜지스터의 이름을 보면 여기 이제 바이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이폴라. 이 정션이 아마 우리 PN 접합할 때 배웠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고요. 왜 바이폴라라고 했을까? 그렇죠? 바이폴라. 그러면 이 바이폴라의 반대말은 뭘 같아요? 정확히 반대말은 아니겠지만 모노폴라예요. 모노폴라. 그렇죠? 근데 왜 바이폴라라고 했냐면 이 BJT는요. 여기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PN접합 다이오드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PN접합에서 전류가 흐를 때 그 전류를 구성하는 캐리어가 전자가 있고 전공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바이폴러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서 흐르는 전류를 딱 보면 그 전류를 구성하고 있는 캐리어들이, 그죠? 두 개예요, 두 개. 즉, 이 캐리어가, 전류를 구성하는 캐리어가, 그죠? 전류를 구성하는 캐리어가, 그죠? 전자하고 전공 두 개인 소재, 인 소자. 그죠? 그래서 두 개 다 여기를 지나가는 그 전류가 전자 전공 두 개다 하는 의미에서 바이폴러라고 한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트랜지스터 모스펫을 배울 텐데, 모스펫은 전자나 전공 중에 한 개만 전류를 구성하는 캐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유니폴라 소자라고도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바이폴러의 의미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주요 기능을 잠깐 짚고 넘어가죠. 무슨 얘기냐면 이 BJT가 왜 만들어졌느냐, 왜 이 과학자 내지는 엔지니어들이 이 BJT라는 소자를 만들게 되었느냐, 그렇죠? 이런 기능을 담당시키고자, 그렇죠? 이런 소자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스위치입니다. 스위치. 근데 스위치는 다이오드도 스위치 기능을 하잖아요. 오케이. 다이오드 스위치 기능을 하는데 그거는 2단자 소자였고 이거는 3단자 소자로서의 스위칭 기능을 해요. 그쵸? 근데 왜 3단자일 필요가 있을까?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두 개보다는 세 개인 것이 스위칭 기능을 하는데 좀 더 인텔리전트가 돼요. 좀 더 지능형 스위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위치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 BJT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뭐를 만들 수 있다는 거냐면 디지털 회로가 된다는 얘기죠. 자, 디지털 회로 내지는 논리 회로.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그죠? 모든 010101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본 부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사실 꽃이죠. 꽃. 그죠? 증폭이죠. 증폭. 이 증폭 기능, 이것 때문에 이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소재 중에 어떤 게 증폭 기능을 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근데 이제 전자를 처음 배우면 근데 왜 소자가 증폭 기능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건 배우면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TV, 냉장고, 가전제품뿐만이 아니고 핸드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안에 반드시 거의 전부 다가 이런 증폭 파트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게 잘 와닿지 않지만 전자를 배우게 되면 이 증폭 기능을 하는 이 소자가 핵심적이라는 것이 이제 깨달아질 겁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 증폭이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증폭이라고 해서 단순히 지금 작은 신호가 크게 된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기능 외에 이 증폭의 그런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확장된 기능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 두 가지 주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아주 지능적인 소자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파악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걸 공부를 할 거냐면 먼저 얘 구조를 좀 뜯어봐야죠. 자, 우리가 저항이다, 커패시터다 그런 거 배울 때도 우리 구조를 먼저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커패시터면 평행판 두 개가 있는 구조다. 다이오드는 PN 접합이다. 그렇죠?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구조를 안 다음에 얘네들의 이제 동작 원리가 어떤지, 그쵸? 그걸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전압을 가하면 어떤 전류가 흐르는 소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동작 원리를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개 단자니까, 그쵸?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이 회로가 포함된, 그쵸? 이 소자가 포함된 회로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해석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증폭은 어떻게 만들고 스위치는 어떤 식으로 그 스위치 기능을 하는 어떤
그 회로들을 어떻게 이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지 이제 그런 공부들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여러분? 예, 이번 시간에 그냥 간단한 맛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접합 그 구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